네, 여러분 비오건입니다. 2018년 7월 23일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증시 그 중에서도 이 코스닥 우리 개인들이 발을 많이 담그고 있는 코스닥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뭐 월요일만 되면 왜 이러나요 벌써? 오늘 4.38%가 빠졌는데요. 이게 무슨 뭐 코스닥 시장이 망하려 그럽니까? 왜 이러나요? 무슨 뭐 대한민국에 무슨 뭐 에?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까? 이 코스닥 시장을 정부에서 코스닥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구만요. 무슨 에? 뭐야 코스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장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말 안 되는 소리네요. 헛말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이 어떤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반성해야 됩니다. 코스닥 위원장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헛말만 죽기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도록 뭐 하고 있나요? 자, 코스닥 종합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이거 이전에 여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고가주들. 이 고가주들을 따로 모아놓은 카테고리인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부터 저기 뭐 삼성 SD까지 주로 그 코스피의 대형 고가주들은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시면은 뭐 이제 메디톡스, 뭐 삼성바이오, 한미약품 뭐 이런 주식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코스닥에 있는 뭐 셀트리온 계열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또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신라젠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어떤 그 가격 현황 판단 보더라도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개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곡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곡소리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이 코스닥 그 주봉 업종 차트를 언제 한번 찍어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1월 달이었죠. 1월 이후로 고점을 찍고요. 913을 찍고 그때 이후로 계속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3월 20일, 4월, 6월. 네,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전형적인 하락 사이클이죠. 이렇게 고점이 점차 계속 낮아지죠. 주봉으로 그것도요. 이게 전형적인 꼭지 신호죠. 피크가 점점 낮아지는. 자, 그리고 좀 심상치 않은 징조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이제 뭐 주봉상 밑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5월 말경에 에너지상으로도 주봉상 교차가 일어나면서 다시 매도 세력이 우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마지막 피크죠. 코스닥의 주봉상 거의 마지막 피크인 5월 중순 이후로 에너지상으로도 이제 교차가 일어나서 매도자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었다. 사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안 좋았던 시그널은 이때죠. 주봉상 제1생명선을 데드크로스 6월 25일 날 6.25 났던 그때 정전 기념일 이 전쟁 발발했던 6.25네 그렇죠. 그때 이후로 데드가 났다가 슬쩍 올라오는 듯 했으나 어디요 7월 9일 날 정확하게 제1생명선을 주봉상 맞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제가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최악의 경우에는 어디까지요? 저 밑에 스타트 라인이죠. 스타트를 끊었던 그 2017년 8월 스타트를 끊었던 저 노란 원, 그 스타트 라인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다. 회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매도포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보시다시피 살짝 들어올리는 요 페이크다, 페이크. 그렇죠. 위로 돌리는 듯한 요 액션이 바로 페이크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7월 9일날 맞고 생명선을 맞고 떨어지니 오늘 하락분까지 포함을 해서
828에서 756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라인이 검정 라인으로 바뀌었으나 이 매도 세력이 이 기회를 이 정도로 끝내겠느냐, 뭐 여기서 한번 또 돌렸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이 궁극적으로는 밑에 있는 제2생명선까지 내려와서 막 거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주려는 듯한 움직임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2생명선도 뭐 약하긴 하지만 슬슬 올라온다고 보면 700선, 그렇죠? 700 언저리쯤에서는 지수상 코스닥의 업종 지수가 바닥을 한번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까. 자,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어떤 그 예측이라든가 시나리오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라는 것, 특히 이제 코스닥 흐름이라는 것은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어놓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스피도 이렇게 갭은 좀 있습니다만 여차하면 확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7월 24일 거의 뭐 블랙 먼데이 수준이네. 코스닥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오늘까지 외국인 개인 기관의 어떤 그 매매 행태죠. 자, 보시다시피 거래소 외국인 3조 7천억 팔고 개인이 거의 8조 받았고요. 기관이 4조 8천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을 다 받고 있죠. 주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250만 원 하는 거를 5만 원으로 나눠놨으니까 아이고 이 웬 떡이냐고 개인들이 물론 덤비는 것 같긴 한데 46,500원이네요. 아마 삼성전자 물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물량을 뭐 다 받아내는 모양이고, 코스닥이요. 외국인 5천억 팔고 있고 기관이 한 3,500억 팝니다. 개인은 반면에 2조 7천억을 샀어요. 1월부터 현재까지. 뭐 빚을 내서 신용 투자하는 신용 물량도 10조가 넘는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사상 최대 물량 같습니다. 기관들이 분기별로 들어온 신용 물량이 양대 시장 포함해서 얼추 나오네, 그러죠? 이쪽 그 거래소에 8조, 코스닥에 한 2조 7천억 되니까 합치면 10조가 훨씬 넘는데 거의 이 중에서 상당수 물량이 뭐냐? 신용 물량이 신용 물량이다. 쉽게 말하면 빚을 동원해서 사고 있는 물량인데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아직 더 상처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들. 그렇죠?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렇다면 좀 더 밀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종가선상 업종 차트도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언제 한번 제가 그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자료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요,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덜어내는 액션을 취했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5% 이상 되는 큰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를 우수수 덜어내면서 어때요? 기관도 역시나 따라갈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들은 국민연금의 행보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다시피 기관은 제약업종을 7,500억을 던졌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 뉴스토마토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현장에서 약발이 안 받는다. 이 코스닥 정책이. 그렇죠. 연초 1월에는요. 뭐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고 뭐 정책을 내놓고 뭐 코스닥의 위원장이 나와서 떠들고 설레발을 쳤는데, 그런데 지수는 어때요? 지수는 1월 이후로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더 밀립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지수상. 그래서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 현장의 일선의 책임자들이 정부 정책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시장의 어떤 그 주체들이 그렇죠?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노느냐 매번 거의 매번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원망을 하겠습니까? 아직 멀었단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SBS 7월 11일자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인데요. 600조 국민연금의 가장 큰 핸디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국보펀드 한국 국민연금이 635조 원인데 기금이요. 얘네들이 이 국민연금이 사실 투자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적고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돈도 어디에 투자를 하냐?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얘기예요. 국민연금이 무슨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합니까? 큰 돈 5% 이상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저렇게 큰 돈을 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노후를 담보로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그 가치 하락을 막을 거냐. 쓸데없이 대기업 지분만 높고요. 실제로 돈이 자금이 필요한 어떤 기술 관련 바이오텍이든 뭐 IT든 핀테크든 그렇죠 블록체인이든 이런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중소업체들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는 돈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쌓아놓기만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쭉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면 뭐합니까? 그런 그 거대한 보수적인 집단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날이 덥다 보니까 찬물로 샤워도 많이 하고 찬 음료를 너무 먹다 보니까 한낮에 한여름에 감기가 오려 그러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1월 1일 이후로요. 오늘 당일까지 각 그 투자 주체별 포트폴리오의 변화 상황을 이 HTS 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만 볼게요. 사실 코스피는 사실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개인들은 다 여기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코스닥 위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주요 그 순매도 혹은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7월 23일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겠죠. 반면에 외국인들이 동기간 가장 많이 끌어담은 종목은 어딘가요? 카페24입니다. 카페24. 카페24 그 차트상 제가 뭐 몇 번 찍어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모습죠. 상장 이후로 많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상장 이후로요. 외국인들의 매집의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를 또 팔고 있고요. 그 다음 HLB를 또 동기간에 많이 샀죠. HLB를 이렇게 많이 샀나요? HLB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고 많이 내려왔는데 아무튼 간에 1월 이후로 2017년 이후로는 HLB를 많이 샀습니다.
이제 HLB 보니까 주봉상 생명선까지 내려왔네요. 1번 생명선까지요. 여기서 튀어줄까요? 네, 여기서 돌릴까요? 아니면 더 내려와야 하나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요런 행태고요. 쭉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직 뭐 파는지는 잘 모르겠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보시면 카페24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50억, 3000억 샀고요. HLB 2900억, 메디톡스 2200억 샀습니다. 바이로메드도 1750억 샀어요. 바이로메드도요.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죠. 상위 1000억 이상 사는 종목. 셀트리온 제약도 많이 샀네요. 네, 휴젤도 사고 있고요. 1000억 가까이. 자, 그러면 같은 기관은 뭘 사나요? 역시 매도 1순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기관도 팔겠죠. 이 기관이 더 팔았네요. 네, 대신 기관은 조금 사는 종목이 보니까 에스모, 제넥신을 의외로 기관들이 1000억 원어치 샀습니다. 좀 외국인하고는 조금 또 행보가 다릅니다. 기관들이야 원래 좀 야가 빠진 집단이라 얘네들은 바로미터가 될 수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제껴두고. 자, 그러면은 개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 거래 금액 순위로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개인들이 많이 파는 종목은 HLB 23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물량 다 받아갔죠. 일단 메디톡스 1800억 팔았고, 역시 외국인들이 받아갔고요. 셀트리온 제약 엄청 팔았네요. 1300억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근데 1순위로 사네요. 요건 또 반대죠. 외국인들이 다 판 걸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물론 근데요, 무조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100% 승자냐,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만큼은요, 어떤 승률에서,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특히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외국인들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좀 개인들에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여기서 여기 바이로메드도 보세요. 바이로메드 810억 원어치 팔았죠. 810억 원어치 팔고 있는데, 반면에 외국인들은 1750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에서 좀 거의 상반된 듯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주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날은 참 개인들에게는 참 굉장히 우울한 날입니다. 우울한 날이에요. 저도 물론 포함하고요. 하지만 좀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투자의 패턴을 좀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고, 적립식으로, 그렇죠? 적립식으로 향후 10년, 20년 아니면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과연 어떤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회사들인가,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추려내었다면 한 7종목 정도, 그렇죠? 7종목에서 10종목 안쪽으로, 너무 또 종목이 많으면 안 되고, 한 6, 7종목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포트폴리오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관리하기도 쉽고, 6, 7종목 정도를 추린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그런 장기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려내었다면 어때요? 월급의 일부 혹은 낭비되는 어떤 가계부상, 가계의 어떤 지출상 낭비되는 금액을 좀 줄여서 저축한다는 심정으로 그 중에 일부를 계속해서 주식이 좀 이렇게 오늘처럼 큰 폭으로 떨어질 때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먹으면, 그래서 주식 수량은 늘려간다면, 비록 나의 계좌는 지수가 하락하고 종목이
이렇게 오늘처럼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계좌 잔고를 들여다봤을 적에는 어때요? 계속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질 수는 있으나 그것은 오늘의 결과만 봤을 경우이고, 그렇죠? 조금 더 먼 장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30대 중반이다 아니면 40대 중반이다 라고 했을 적에 아직 노동력을 내가 상실하지 않은 그런 나이였을 적에는 어때요? 내 월급의 지출의 일부를 어때요?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우량한 주식들을 시장이 주는 어떤 이런 박앤세일의 기회를 이용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기분으로, 비록 계좌는 수익률이 일순간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 폭이 점점 커질 수는 있으나, 오늘 같은 날은 특히.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좋은 회사,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큰 대기업이 될 만한 좋은 주식들을 어때요? 시장이 누군가는 이렇게 던져주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 주고 열 주고 이렇게 계속 주워 담아 간다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주식을 뭐 노후의 자금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그쵸?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노후의 어떤 유용한 자금으로, 노후의 안락한 내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그 이상 30년 후에도 이런 자금들을 좀 이렇게 유용하게 키워서, 그렇죠? 넘치는 의료 비용으로, 그렇죠? 의식주 비용으로 내가 오랜 동안 10년, 15년, 20년 사용을 해야 될 목적으로 주식 자본 증식을 꽤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시장이 주는 오늘과 같은 기회를 누군가는 원칙적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주식들을 또 이렇게 저가에 주워 담아서, 그렇죠? 한 주든 그것이 뭐 두 주든 열 주든 금액에 상관없이 어때요?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마치 무슨 뭐 주식시장의 고수처럼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사실 말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속은 쓰립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개미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홍탁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요. 돈이 많은 수백억 수천억을 굴리는 분들은요, 그래요. 맞습니다. 오늘 같은 장을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식만 사지 않죠. 그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네, 풋옵션을 사죠. 풋옵션을.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는 뭐 채 1%도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급격한 시장의 폭락을 대비해서 주식을 큰 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칭을 걸어두지 않았습니까? 뭘 통해서 해칭을 겁니까?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 해칭을 걸겠죠. 맞습니까? 뭐 선물 뭐 일정 금액, 주식 대비 뭐 몇 퍼센트를 매도를 쳐놨다든가, 아니면 뭡니까? 풋옵션을 사놨다든가,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단기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단기 폭락하면 주식 포트폴리오가 어때요? 이렇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칭하고 커버링하기 위해서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해서, 아니 풋옵션 매도, 풋옵션을 사놓던가 콜옵션을 매도를 쳐놓던가, 그렇죠. 막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칭을 걸어놓을 수 있겠으나,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해칭을 걸어서 투자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들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시장의 고래들이라고 하죠. 메이저 플레이어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는 마이너들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하다못해 시장의 어떤 그 주체들, 그죠? 금융당국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데, 그걸 누가 이 거대한 자연계와 같은 생명체와 같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누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순응할 뿐이겠죠.
데미지를 최소화할 뿐이고요. 그 방법에만 모두가 다 혈안이 돼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특히 코스닥 시장이 거의 뭐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4.4% 가까이가 밀렸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역시 제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실 텐데 개인 투자자,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실 텐데 아까 제가 뉴스로 잠깐 찍어드린 것처럼요. 시장 자체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정부 위반자들 그리고 시장 규제 대상자들도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철저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시장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되는 집안의 주식 종목을 되는 집안의 주식을 선별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러한 어떤 폭락 사태도 좀 의연하게 좀 웃으면서 어디 가서 뭐 그냥 속상하다고 그냥 막 오늘 같은 날 어디 가서 그냥 한잔 하기 쉽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어디 가서 운동을 2시간 하는 게 나아요. 땀 흘리고 운동장을 뛰시는 게 낫습니다. 저도 그러려고요 오늘. 그래서 날이 덥기 때문에 알코올 음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 굉장히 해롭습니다. 차라리 그냥 생수 2리터를 물을 한 통 먹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 운동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저처럼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날에 감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단기 또 이렇게 큰 폭의 반등 국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일희일비 하시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들을 선별하셔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시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시장에서 함께 살아남는 전략을 모색하시고 실제로 그런 전략을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셔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또 개미 투자자분들의 행복한 노후 그렇죠?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만 이렇게라도 저는 좀 위로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자, 각자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 또 시장에서 생존만 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투자해 놓은 또 뿌려 놓은 그렇죠? 이러한 시드머니들이 우리에게 든든한 노후 자금 또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위한 자금이 돼서 또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시드머니가 되어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마음을 한번 다잡아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무더운 날씨가 좀 어서 좀 지나가고요. 좀 선선한 바람도 좀 불고 시원하게 비도 한번 좀 뿌렸으면 좋겠는데 당분간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은 좀 우울했습니다만 지수가 많이 빠져서 코스닥이요. 내일은 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길 바라보면서 오늘 비오군의 주식 종가선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